그래서 육묘문의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수수, 지, 관, 그리고 정, 환정 이렇게 6단계로 이루어지는데 그러면은 이것의 근원은 무엇인가 하면은 근원은 우리가 빨리 경전에서 보여주고 있는 아나 아빠나 사띠 숫다. 그러니까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에 대한 알아차림의 경전이죠. 그 경전에 대한 중국적 해석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안세고 스님에 의해서 번역이 된 것. 그리고 또 이 중국은 그 당시에 대승의 문화가 벌써 받아들여졌고 형성이 되어졌어요. 기원후 1세기에는 기본적으로 대승의 교리가 정립이 되어 있었죠. 자, 그래서 이 출입심령경이 2세기에서 3세기 사이에 안세고 스님에 의해서 번역될 때는 대승의 수행 방법론으로 번역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똑같은 안반 수의경인데 수행하고 이해하고 설명하는 방법이 아주 대승적이에요. 이제 그렇게 대승적으로 번역을 해놓은 것을 천태지자대사가 육묘문으로 천체지자대사의 기본적인 입장은 공과중의 중도의 입장, 그러니까 대승 중도의 입장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대승의 관점에서 안반수의경을 대승의 보살도로 승화를 시킨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빨리경전의 안반수의경과 흡사한 것 같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완전히 궤도를 달리하고 있는 수행법이기도 하다라고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첫날과 둘째 날은 이 수수지관 한정의 6단계의 수행과 그런데 이 천태지자대사가 또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고 하면은 먼저 어, 선에 들어가기 전에 선정에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인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 그 기본적인 준비 과정을 아주 섬세하게 표현한 것이 또 천태선관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준비라고 하는 것은 일단 뼈의 근육과 뼈와 그 다음에 기가 흐르는 곳이 올바로 펴져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뼈가 틀어져 있고 근육이 틀어져 있고 그다음에 기와 맥의 흐름이 흩어져 있으면 좌선을 해도 선정에 들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그 파트 하나가 천태지관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업장이 있고 그 업장이 두터우면은 그 마장으로 인해서 선정에 들어가기 못하고 다른 마장의 유혹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상세하게 설명한 것이 요게 빨리 수행보다 조금 독특한 견해.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마음의 탐진이 사라져야 된다. 그래서 천태지자대사는 요 세 가지에 중점을 둬요. 하나는 몸의 상태가 올바른 상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자, 올바른 상태라고 하는 것은
뼈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골반에 이르기까지의 뼈가 바라야 선정에 들어가기가 좋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목에서부터 골반에 이르기까지의 뼈를 근육을 바르게 지탱을 바르게 해주는가? 요것이 이제 하나의 이제 선에 들어가기 전에 첫 번째 파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참회의 파트, 세 번째로 탐진의 파트.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는 한 학기 동안 계속 공부를 해왔는데,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안 들으신 분들은 지금 이 얘기 처음 들어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너무 준비만 하고 제기만 하다가 또 출발을 안 하면 안 되거든요. 하다가 또 문제가 생기면 다시 뒤로 돌아와서 또 이제 과거의 것을, 그다음에 그 이제 preparation 준비하는 파트를 다시 이제 공부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 세 가지의 파트가 있다라는 것. 자,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뭘로 봤냐면은 뼈가 틀어진 사람이 뼈를 바로 잡아야 좌선에서 선정에 들기가 용이하다라는 것에는 100번 공감을 해요. 자, 그래서 인간의 욕망이 탐진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뭐 사바세계에 태어났겠어요. 그 탐진은 모든 중생의 공통사이고, 그다음에 업장이 없는 사람이 왜 이 사바세계에 태어났겠어요. 업장도 모든 중생의 공통사인데 뼈가 틀어진 것은 모든 중생의 공통사가 아니야. 그건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조금씩 그 단련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이제 기본적인 요가, 여러분들 요가 매트 다 가져오셨죠? 기본적인 요가를 하면서 이 뼈가 틀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 2박 3일에 이 수행을 하는 동안은 큰 장애가 없도록, 그러니까 매일 요가를 하면서 뼈의 틀어짐이 장애를 주지 않도록 이제 그런 정도의 요가를 이제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선정에 들어갈 때 육모문이라고 해서 여섯 단계의 여섯 단계의 수행이라고 하죠. 요거 좀 손을 조금만 음. 스크린까지 저기 생각할 우리 형편상 여가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저쪽에 한쪽 편에 찌그러져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대중하고 소통이 안 돼. 자,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요가로 뼈와 근육을 다스리고 참회를 함으로써 업장을 다스리고, 자, 참회를 하는 것 중에서 가장 확실한 참회가 무엇이냐? 자비희사 사무량심이 확실한 참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는 뭐라겠죠? 탐심과 진심이 있으면 헐떡거림이 있어서 숨을 쉴 때도 숨이 거칠고 그 다음에 마장을 또 일으켜요. 자, 그래서 탐심과 진심 그리고 업장을 다스리는 방법을 나는 어떤 식으로 회통을 했느냐면은 자비이사 사무량심을 함으로써 요 두 번째와 세 번째의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무엇이냐면은 중생을 사랑하는 마음, 중생을 마치
나의 어머님이나 아버님이나 할머님이나 할아버님이 내가 어렸을 때 사랑을, 애정을 많이 받았는데 내가 성장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은혜를 갚으려고 하니까 그 다음에 그분들이 고통을 당할 때 나는 너무 어려서 도와줄 길이 없었어. 그러나 내가 이제 장성해서 불법을 배운 뒤에 그분들을 위해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관을 하는 것이 자의 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마음을 일으킨 다음에 그것을 나에게 고통을 주고 그 다음에 내가 싫어하는 대상들에게 무슨 마음을 갖는가? 연민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민심을 가졌을 때 우리는 탐과 진 혹은 탐과 진과 관련된 업장 중에서 뭐가 다스려지게 되죠? 진심, 연민심의 수행을 하게 되면은 나의 과거에 있는 업장과 지금 현대에 있는 진심, 이 두 가지가 다스려지게 돼요. 이것이 이제 비무량심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다라고 할 수가. 세 번째로는 무디다. 이제 같이 기뻐하는 그런 이제 무량심을 수행을 하게 되면은 무슨 마음이 다스려져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그런데 인간의 본성이 나는 잘 못하는데 내 주변 사람들이 다 잘하게 되면은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자연스럽겠어요? 자연스럽지 않겠어요? 그건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그 자연스러운 감정을 그것을 자와 비의 무량심이 확장이 되면은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같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변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과거에 시기 질투했던 업장과 현재 시기 질투하는 그 업이 다스려지고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우백샤라고 해요. 산스크리트. 빨리어로는 우백카이고 그래서 우백샤라고 하는 거. 우빠익샤. 마음을 감정을 가라앉히고 그러니까 괴로움도 즐거움도 기쁨도 슬픔도 가라앉히는 거예요. 왜 가라앉히죠? 그것은 인과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주변에 친한 사람이 있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은 나를 어떻게든지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람 옆에 있는 게 좋겠어요? 에? 친한 사람 옆에 있게 되면은 사람이 인간에 대한 경계심과 경각심이 무너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아주 크게 사기를 당해. 누가 잡아먹으려는 사람 옆에 있으면 좋은 점이 뭐가 있어요? 업장이 닦여지는 것보다도 지혜가 충만하게 돼. 나를 계속해서 시비를 걸고 괴롭히려고 하는 사람 앞에서는 내가 계속 쓰러지고 계속 무너지면서 이제 그런 것에 넘어가지 않는 세상에 대한 지혜를 개발하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크게 속아 넘어가는 일이 없게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사람이 옆에 있는 것이 좋다고 하기도 그렇고, 나쁜 사람이 옆에 있는 것이 나쁘다고 하기도 그래. 좋은 사람이 옆에 있으면은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나쁜 사람이 옆에 있으면은 나쁘기도 하지만 좋기도 해.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 내가 풍요로우면 좋을까요? 아니면 풍요롭지 않은 게 나쁠까요? 풍요롭게 있는 사람들은, 풍요롭게 살아본 사람들은 없을 때
감당을 못해. 그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과 역경에 닥쳤을 때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려. 그러니까 풍요로운 환경이 꼭 좋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나쁘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어려운 환경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어려운 환경이 금방으로는 나빠 보이지만 그러나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이겼을 때 사람의 그 인간의 심성과 그다음에 심지가 아주 굳고 견고한 사람이 돼. 그러니까 이런 인생에 일어나는 고락후의 모든 사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게 돼요? 우백샤. 뭐가 특별히 좋은 것이 없어. 이거는 이거대로 좋고 좋은 건 키가 크면 큰 대로 좋고 키가 작으면 작은 대로 좋고 키가 작으면 비행기 탈 때 뭐가 좋은지 알아요? 사람들이 나보고 다리가 불편하지 않느냐고. 나는 비행기 타면 다리 불편해 본 적 없어. 어떤 사람들이냐면 키가 큰 사람들이 다리 때문에 주체를 못 하더라고. 비행기를 타고서 막 힘들어 가지고. 그래서 긴 건 긴 것대로 좋고 짧은 건 짧은 대로 좋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에서도 마음이 치우치지 않아요. 그게 바로 우백샤, 평등심을 갖게 된다.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이 왔을 때 평등한 마음을 가져야 돼. 내가 며칠 전에 우리 학인 중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동참을 못 한다고 전화가 왔는데 그날 하루 종일 기분이 찜찜해서 왜 그럴까 했더니 세상에 보니까 그 학인이 공부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기분이 찜찜했던 거야. 그래서 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와도 안 와도 여기에 한 사람이 와도 100만 명이 있는 것처럼 여기에 10,000명이 있어도 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내 마음의 평화와 평등심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평등심, 이 사, 우페카 요것이 모든 업장을 다 닦아 주게 하는 비결이고 나의 안에 있는 탐심과 진심을 전부 다 녹여주게 하는 그런 비법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는 자비희사 사무장심을 닦아서 무엇과 무엇을 다스릴 수 있다고요? 바로 탐진과 전생의 업장을 다스릴 수가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요가와 사무량심을 수행을 하면은 선정에 들어가기 이전에 여러 가지의 그 부족한 것, 업장을 다 다스릴 수가 있어서 선정에 들어갈 준비가 다 끝난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경행의 재발견. 경행을 여러분들이 하게 되면은 어떠한 이로운 점이 있냐면은 현대인들은 기본적으로 허리가 구부러져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목뼈가 바르지가 않아요. 현대인들은 두 번째로. 세 번째로 골반이 틀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골반이 틀어지고 그다음에 허리가 안 좋고 그다음에 목뼈가 틀어지게 되면은 앉아 있으면 즐겁겠어요? 괴롭겠어요? 앉아 있는 것이 괴로운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고 싶은 욕구가 발생하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아까는 요가를 얘기했지만 우리 불교의 요가는
무엇인가 하냐면은 경행이에요. 여러분들이 경행을 하게 되면은 먼저 고관절과 골반이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고, 경행을 하고 좌선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앉아서 좌선하는 것이 30분 정도는 아주 평안하게 좌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행을 하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만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수행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천태육묘 수행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호흡을 하면은 바로 집중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내려보시고, 지금 바로 좌선에 들어가기보다는 경행을 먼저 해야 이 좌선에 들어가기가 훨씬 더 유리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주세요. 내려주세요. 어떤 사람에게 미래가 부족하냐면 이것도 저것도 손을 안 드는 사람, 미래가 안 보여. 두 개 다 드는. 두 개 다 드는 건 괜찮아. 그것은 이럴 수도 있다, 저럴 수도 있다라고 해서 내가 양쪽에 카운팅을 할 수가 있어. 양쪽에 손을 다 안 드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은 미래가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현재 상태를 분명히 알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노트 가운데 이빠사나 수행 중에서 경행이라고 하는 파트를 여러분들이 한번 열어봐 주세요. 음. 음, 음. 자, 몇 쪽에 나와 있죠? 자, 여러분들이 네 가지 요소에 대한 마음 집중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아야 돼요. 1페이지인가요? 2페이지인가요? 1페이지예요. 네 가지 요소에 대한 마음 집중. 자, 여러분들이 수행을 할 때, 코끝에 마음을 집중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단전의 마음의 집중, 그 다음에 발바닥의 마음의 집중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천태육묘 수행 가운데서 두 번째 수행, 따를 술자의 그 수행에서는 어떤 수행에 집중하냐면 지수화풍 사대를 아는 거에 거기에다가 집중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수화풍 사대를 아는 것에 대해서.
자, 지수화풍 4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제 빨려로 빠따비, 아뽀, 떼조, 바이오라고 하는데 그건 뭐냐면은 땅, 물, 불, 바람의 요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간인 여러분들이 반야신경을 공부할 때 가장 핵심이 뭐가 되죠? 반야신경에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가장 핵심이에요. 자,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려면은 뭐를 해야 고통으로 벗어난다겠죠? 오온이 자성이 공한 것을 깨달았을 때 고통으로부터 벗어난다라고 하는 거야. 자, 오온의 자성 너무 현실적이지 않잖아요. 자, 이걸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은 나를 구성하고 있는 몸과 마음에 집착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고통은 없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몸은 색이고 마음은 수상행과 식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 색수상행식이 다시 말해서 몸과 마음이 실제로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고 저 하늘에 있는 구름으로 만든 성처럼 잠시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없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은 그러면은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온의 자성을 깨닫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것은 몸과 마음에 대해서 집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몸과 마음을 왜 집착을 하지 않느냐면은 몸과 마음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몸이 있다는 믿음은 무엇으로 인해서 생기냐면은 지수화풍 4대가 서로 뭉쳐져 있을 때 내 몸이 있다라고 그렇게 굳게 믿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수화풍 4대를 갈라버리면 그러면은 이 몸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온 가운데 가장 먼저 집착을 놔야 될 것이 몸이에요. 가장 관찰하기 쉬운 것이 몸이에요. 그래서 이 몸에 대한 집착을 놔버리기 위해서 이 몸에 대한 관찰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몸이라는 것이 지수화풍 4대로 이루어졌음을 계속해서 경험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땅물, 물, 바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직접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땅물, 불, 바람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요거는 이제 철학 시간에 길게 설명해야 되는데 서양 철학자들도 인정을 했어요. 인정을 했어요. 땅물, 불, 바람은 우리는 경험할 수 없어요. 근데 뭐를 경험할 수 있느냐면은 땅의 속성, 분화, 땅의 성질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데 땅 자체는 우리가 경험할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땅 자체는 왜냐하면은
잠자리가 사람을 바라보면은 잠자리의 눈은 거꾸로 돼 있어서 잠자리의 눈이 보여지는 대로 볼 수밖에 없어요. 잠자리는.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각기관이 주어지는 대로만 우리는 경험하는데 감각기관이 벌써 업에 의해서 한정되기 때문에 업이 다르면 그러면은 다른 식으로 보일 수게 돼. 눈의 감각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업에 따라서 무수하게 많은 중생들이 똑같은 사물을 전혀 다르게 경험하기 때문에 업 빼고 있는 그대로 물질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인간은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칸트는 신 외에는 물질 자체에 대해서 알 능력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지수화풍 4대의 속성이에요. 그 4대의 속성이 바로 땅은 어떻게 경험을 해요? 딱딱하고 그다음에 부드러움으로 속성으로 우리는 경험하는 거예요. 물은 촉촉하고 건조함으로, 불은 따뜻함과 차가움으로, 바람은 유동성, 움직임으로 그렇게 경험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경행을 할 때 발바닥에 있는 지수화풍 4대의 요소를 알아차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병행을 할 때 지수화풍 4대의 요소를 알아차리게 되는가? 자, 걷기 수행을 할 때 요 노트 말고 다른 노트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을 거예요. 자, 첫 번째 단계는 왼발이 땅바닥에 닿을 때 왼발이 닿는 것을 알고 오른발이 땅바닥에 닿을 때 오른발이 닿는 것을 알고 그래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이를 아는 것이 경행의 1단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경행의 2단계는 무엇이냐? 경행의 2단계는 발을 들음과 발을 닿음, 발을 들음과 발을 닿음. 그래서 들음, 닿음, 들음, 닿음. 요것이 2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음, 다음, 들음, 다음. 자, 발을 들을 때, 그때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중력이 잡아당기죠. 그래서 중력을 거슬러서 들어 올릴 때, 중력에 합하여서 땅에 닿을 때, 자, 여기에서 바람의 성질을 다 말을 들을 때와 닿을 때 바람의 성질을 느끼게 된다. 자, 그래서 요게 2단계. 자, 3단계는 발을 들음, 밀음, 다음. 발을 밀고, 들고, 들고, 밀고, 다음. 할 때 이 드는 상태와 미는 상태와 닿는 상태를 보는 거예요. 자, 본다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 눈으로 쳐다볼까요? 무엇으로?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마음의 눈으로
발에 들고 밀고 닿는 것을 볼 때 장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이 잡념에 시달린다는 것은 뭐냐면 바이브레이션이 거칠으면은 그러면은 그게 보이지가 않아요. 거칠면은. 그래서 잡념을 내려놓고 망연히 발이 들고 밀고 닿는 것을 바라본다. 자, 요것이 3단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노트를 내가 오늘 아침에 보내준다는 게 깜빡 잊었어요. 내가 그 전체 톡방에 이 경행의 순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있다가 올려놓을게요. 자, 그렇게 해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마음의 눈으로 발의 움직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으로 보는 거하고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하고 차이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보통 생각하면서 살아요. 생각하면서 사는데 생각하면서 보는 것은 마치 수박 껍질을 혓바닥으로 핥는 거하고 똑같아요. 수박의 맛을 몰라. 그래서 여기에서 생각의 한계가 있는 거야. 생각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야. 발에 들고 움직이고 닿는 것을 고요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발이 들어갈 때에 발을 들릴 때에 바람에 움직일 때의 바람, 그 다음에 닿을 때의 그러니 바람, 그리고 발이 땅에 닿은 다음에 발의 감촉. 발의 감촉은 네 가지 중에 하나요. 하나는 차갑거나 따뜻하거나 아니면은 살포시 놓으면 고양이처럼 부드럽거나 딱딱하거나 아니면은 촉촉하거나 건조하거나. 자, 그래서 움직일 때 바람의 성품과 그 다음에 땅물, 불의 그런 성질, 이 네 가지 성질 중에 하나만 캐치해서 알아차리는 거예요. 자, 이 하나하나를 캐치해서 알아차릴 때 마음은 명경지수처럼 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생각을 하는 동안에 하얀 도화지에다가 검정색을 칠한 것처럼 그 도화지가 아주 시커매 있어요. 그런데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바로 머릿속에 안개처럼 검정 색깔이 있는 것이 다 지워지고 하늘처럼 맑은 상태가 되어지게 돼요. 맑고 아주 청정한 상태가 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으로 아는 거하고 보아서 아는 거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수행을 할 때는 생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보아서 아는 것. 그래서 보게 되면은
마음이 집중이 되고 번뇌와 망생과 잡념이 일어나지 않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몸에 어, 근육에 긴장이 됐던 것이 풀어지게 되면서 그러면서 뼈가 제자리로 돌아가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경행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경행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좌선을 하는 수수지관 환정 가운데 먼저 수식관을 그렇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상전 스님, 질문 없어요? 지금 어, 자선의 1단계도 지금 설명을 해줄까요? 아니면은 조금 있다가 자선할 때 설명해 줄까요? 자선할 때 설명하는 게 낫겠죠? 자, 그러면 모두 방석을 음, 요 방석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한쪽으로 음, 일단 지금은 방석을 옆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